자, 오늘 방송 부분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시장 움직임 자체는 사실 이제 아직까지 시장이 완전히 살아나진 않았다 이렇게 얘기는 한번 했었죠. 그런 부분들이 일단 미국 시장에서도 그냥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일단 좀 조정을 받아주는 모습이 일단 나타났어요. 나스닥은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 어제 조정받은 모습 자체는 크게 뭐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시장 안에서는 일단 미국은 고용 보고서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약간 좀 멈출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는 일단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이제 금요일이 되면 다음 주 이 시간에 이게 좀 많아지는데 무슨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 그렇죠. 자, 일단 나스닥 종합은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반등하고 있었던 부분 자체는 기술적 반등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고 아직까지 완전히 추세의 전환, 소위 말해서 지금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선을 돌려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는 뭐 다음 주에 아마 결정이 될 걸로 보입니다. 아쉬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에 또 휴장이 있어서 그때 시장 변동성이 크지 않기를 좀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 자체 계속 이제 언급해 드리고 있는 부분들 중에서 달러 인덱스 말씀을 계속 해 드리고 있는데 달러 인덱스는 반등할 수 있는 자리 근처에서 일단 반등을 했어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은 추세선에서 일단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선에서 오늘 이제 부딪혀 있는 그런 모습인데 달러 인덱스가 여기서 조금 더 치고 올라가면은 미국은 일단 조정으로 갈 가능성 높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 시장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시장이 일단 조정을 받다 보니까 우리 시장 현재 시간 9시 11분 지나고 있는 가운데 같이 좀 조정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래소 시장은 현재 전 거래일 대비 0.71% 정도 하락 출발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고 코스닥 시장은 전 거래일 대비 전 거래일 대비 죄송합니다. 저희 집 강아지가 옆에서 삑삑 대고 있어가지고 인형을 뺏도록 할 수도 없고 미치겠네 별 오늘 뭐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 녹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코스닥하고 코스피 시장 자체는 일단 조정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인데 중요한 것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미치겠다.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지금 보이고 있는 단기적인 이제 추세 부분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이탈이 되지 않으면 크게 뭐 무리 없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추세는 일단 요 추세 부분을 원래는 요 추세죠. 지금은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상태고 오늘은 고점 부분에서 부딪혀서 약간 좀 조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약간 요 패턴으로 같이 갈 가능성을 일단 염두를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지수 기준으로는 지금 한 699포인트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문자 보내드릴게요. 시장은 일단 699포인트를 이탈을 하는 모습이 보이면 코스닥 시장은 코스닥 699포인트 이탈 시 얼마까지 조정을 예상을 하냐 하면은 683포인트만 깨지지 않으면 됩니다. 683포인트 지지 체크를 하고 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시장 보도록 하죠. 코스피 시장은 뭐 빠지다 곧장 지금 반등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코스피 시장은 딱 지금 뭐 추세가 깨진 건 아니죠. 요즘 보면은 시장이 조금 안정화되고 있는 부분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조금 더 안정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긴 한데 어찌되었든 오늘 갭으로 떨어지면서 모양 자체는 비슷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이제 코스피 시장은 2204포인트 깨지지 않으면 크게 뭐 무리 없는 걸로 코스피는 2204포인트 이탈 전 단기 패턴으로 갈 가능성 염두하고 대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지지 체크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코스피 시장 하단 부분 문자 드린 부분 자체가
그 부분만 깨지지 않으면 오늘 시장은 무리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대를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시장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상승으로 올라가다가 박스로 이렇게 안에서 움직이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시장 안에서는 상승 직사각형 패턴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상승 직사각형 패턴이 나오면 일반적으로 주가가 한 번 더 뭐 성공을 하면 일반적으로 한 번 더 상승을 하는 경향이 일단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 상승 직사각형이 나오려고 하다가 저점 부분이 이탈하고 밑으로 빠지는 경우에는 이중천정도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시장 흐름 자체가 아직까지 방향성을 정하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제 이런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하고 똑같아요. 시장은 일단 위쪽으로 2255포인트 치시고 기억을 하세요. 2255포인트 돌파하면 일단은 시장은 위쪽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좀 공격적으로 시장을 공략을 해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고, 코스닥 시장은 위쪽으로 708포인트 정도 강하게 돌파를 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좀 공격적으로 대응해도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죠. 시장이 아직은 하방으로 가지도 않고 상방도 아니 그냥 패턴 이상만 유지를 해줘도 일단 뭐 시장은 크게 나쁜 건 아니니까, 그렇죠? 참고는 일단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갈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거래소 시장에서 오늘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한번 보도록 하죠. 시장이 약간 좀 애매한 모습을 일단 좀 보여주고 있고, 사실 이제 어제 우리 시장이 오후장까지 좀 강세를 유지를 했던 가장 주된 이유들 중에 하나가 저는 개인적으로 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금 원달러 환율을 보게 되면 어제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는 요 모습을 일단 보이다가 어제 오후에 일단은 원화가 좀 강세 움직임 보여주는 모습을 일단 보였고, 그 부분에서 일단 외국인들이 시장 끝까지 좀 매수를 해주는 모습들도 일단 보였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이 좀 당겨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였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약세 다시금 또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요즘 환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뭐 미국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고 전부 다 뭐 코스닥 개별 잡주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막 움직이고 있어서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도 사실인데, 지금 요 추세선 그어드린 거 있죠? 지금 위에서 밑으로는 이렇게 지금 빠지고 있는 중이니까 참고는 일단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외국인들은 오늘 우리 시장에서 환이 다시금 좀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거래소 시장에서는 오늘 좀 매도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869억 정도 순매도 하면서 시장 아래쪽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선물은 매수를 하고 있단 말이죠. 선물 매수하고 옵션은 지금 양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쪽이든 위쪽이든 크게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매도를 하고 있는데 주식 선물은 또 매수를 하고 있어요. 얘들도 지금 윈지 아래인지 방향성 잡기가 지금 조금 애매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묘한 거는 오늘 달러 선물 부분을 지금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얘기 자체는 달러를 매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원화가 조금 강세로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물 매도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본다면은 시장은 크게 나쁘게 보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기대를 한번 하고 오늘 시장은 조금 당겨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시총 상위 종목군들을 움직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카카오페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들었다 2번. 개별적으로 카카오페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일단은 물량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이제 말씀을 해드립니다만은 보통 이제 오전에 좀 조심해라라고 하는 종목군들은 오후장까지 좀 약세 움직임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죠. 이 부분은 오전에 거래가 동반이 되면서 이제 이 지지선 부분을 이탈을 하고 그냥 아래쪽으로 빠지는 경우에는 아래쪽 낙폭이 좀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카카오페이도 지금 낙폭이 좀 커져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 나타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카카오뱅크도 오늘은 낙폭이 큽니다. 18,700원 정도까지 지금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 카카오페이하고 카카오뱅크는 둘 다 지금 거래가 좀 많이 동반이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 안에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은 카카오뱅크에 대해 가지고 지금 목표 주가가 조금 하향 조정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DB투자증권에서 지금 DB금융투자에서 카카오뱅크가 대출 성장세가 낮아져서 기대치를 낮출 상황이다라는 얘기가 일단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기 순이익은 일단은
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대출 성장세가 너무 낮아져서 기대치를 낮출 상황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가계대출 환경이 지금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좀 애매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6%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목표 주가 부분은 16,200원 정도? 목표 주가가 충격이네요.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오늘 조금 낙폭이 커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 방산 관련해가지고 관심 있는 종목들 중에서 한국항공우주도 오늘 거래 동반되면서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항공우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항공우주가 좀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이 일단 보이면, 자,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실 때 항상 이제 수익률보다는 승률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지금 중요합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수익률이 많이 나는 거, 한번 뭐 들어가서 돈을 왕창 먹는 거, 그런 부분도 중요합니다만은 그거보다는 승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추세가 이렇게 돌파됐다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가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추세가 돌파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돌파하고 난 다음에 처음에 멈추는 가격 자체를 한번 강하게 종가 기준으로 돌파를 해줘야 우리가 공략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지금 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돌파를 제대로 못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 기법상으로 보더라도 여기가 강한 저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항공우주는 지금 버릴 거냐? 버릴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가격권 기준으로 52,600원 돌파하면은 한번 봐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접근 자체가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수익률보다는 승률을 높이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은 아니니까 참고하시고, 사실 이제 항공우주는 하나 우리가 조금 주의를 하면서 보셔야 되는 부분은 주가가 좀 많이 오르고 난 다음에 확장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확장으로 벌어져 있죠. 확장으로 벌어지고 있는 종목군들은 사실 그렇게 막 이렇게 흥분해서 볼 종목은 아니다라고 일단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는 좋으냐 나쁘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회사는 굉장히 좋아요. 하이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시간이 9시 21분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전일 대비 거래량 27% 동반. 일반적으로 이제 21분이면은 거래량이 21%만 나와도 좀 많이 나오는 건데, 오늘은 거래가 좀 많습니다. 이 부분 자체는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BTS 관련해서 군대 이런 얘기들도 일단 있고요. 이것도 삼성증권에서 이번에 리포트가 하나가 떴어요. 지금 BTS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괜찮다. 펀드멘탈 부분도 일단 나쁘지 않다. 이런 얘기는 일단 하고 있고, 보수적으로 봐도 과도한 저평가 상태다라고 NH투자증권에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만은, 지금 삼성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22%나 낮추는 리포트가 하나 떴습니다. 일단 그러면서 오늘 거래가 동반되면서 아래쪽으로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가격권이 126,000원, 127,000원 회복하지 못하면 좀 많이 아플 수 있으니까 그럼 참고하시고, 오늘 방산주들이 전부 다 조정을 좀 받아주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항상 그렇습니다. 이 방산주가 조정을 받거나 종목들이 조정받으면 조정받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는데, 누차 말씀을 해드립니다만은 우리 개인 투자분들 중에서 주식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하락 추세, 일봉상으로 하락 추세 돌려내기 전까지는 종목 자체에 접근을 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대응하기가 좀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 오늘 방산주들이 전체적으로 거래가 동반이 되면서 빠지고 있는데, 추세로 봤을 때 전혀 살 수 있는 타이밍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는 걸로 보입니다. 카카오는 오늘 아까 이제 카카오페이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고, 지금 10%까지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요. 카카오도 같이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타 유튜브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카카오를 가치 관점에서는 매수를 하셔도 좋아요 이렇게 말씀해 드렸는데, 가치 관점에서 매수를 하는 거하고 추세적으로 기술적으로 매매하는 부분은 좀 다릅니다. 기술적으로 매매하는 부분은 추세가 넘고 난 다음에 하는 거예요. 채팅창에 여러분들 추세라고 한번 쳐보시고, 추세를 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 반드시 좀 기억을 해 두십시오. 추세 넘기 전에는 그냥 아무리 싸도 공략하지 않아요. 공략하지 않습니다. 공략하지 않고요. 지금 보면은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우리 추세 기법으로 봤을 때는 전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 자체는 없었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SK텔레콤 반등 중이고, 조선주 오늘 좀 올라오고 있는데, 현대미포조선 아니면 CJ제일제당 좀 올라오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시장 안에 조금 관심이 있었던 저평가 관련된 종목이죠. LG디스플레이 오늘 2.89%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고 있을 때는 올라오는 거에 흥분하지 말고,
올라오고 있을 때는 올라오는 거에 흥분하지 말고 최소한 일봉상의 추세 잡고 난 다음에 보시는 게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LG 디스플레이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N자형 N자형이 아니라 이건 V자 반등 나오는 거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일단은 중요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뭐 하신 분들 계시죠. 요 추세 넘는 거 보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그분들은 오늘 종가, 전일 저가, 이탈 전 홀딩, 요거 기본 원칙이죠, 그쵸? 그 원칙대로만 대응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 오늘 시장 안에서는 카카오가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 좀 특징적인 것으로 일단 보이고요. 조선주 안에서는 현대미포조선, CJ제일제당 오늘 거래 동반되면서 좀 올라가고 있고, LG 디스플레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은 향후의 패턴, V자 패턴 만들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보시면서 타이밍 보셔도 늦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참고는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종목들을 보도록 하죠. 코스닥에서 거래가 동반되고 있는 종목들 역시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게임즈도 오늘은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오늘은 전반적으로 지금부터는 다 좀 조심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부분 기억을 해 두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안에서도 지금 시총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는 양지사 정도만이 오늘 거래 동반되면서 오르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로봇 관련된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거래 동반되면서 오르고 있는 모습인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38,350원 정도가 1차적인 목표가가 될 수가 있으니까 참고는 일단 해두시고, PCB 관련해서 심택 오늘 좀 올라오고는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심택 오늘 올라오고 있는데, 심택 부분은 올라온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보시면 하락 추세 지속이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건 참고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봇은 우리가 계속 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 오늘 괜찮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종목군들이 좀 많습니다. 로봇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번 해드렸어요. 종목들을 조금 나누어서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로봇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보면 실생활 로봇 관련돼서 라운테크, 에브리봇, HD 현대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군들 움직이고 있고요. 로봇 부품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SPG 오늘 올라가고 있습니다. SPG는 여러분들한테 크게 문제가 될 건 없다 이렇게 생각은 일단 하고는 있는데, 지금 60분 봉상 추세는 전환이 지금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참고는 일단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여러분들 분봉 한번 보시면은 지금 보시고 있는 게 60분봉이죠. 60분봉 보면 타이밍은 한번 잡아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8610 이렇게 되죠. 여기니까 이렇게 되면은 17,800원 이탈가 되네요. 그렇게 일단 참고는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은 여러분들한테 계속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을 일단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잘 대응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이걸 구분을 하셔가지고 보세요. 오늘은 실생활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 위주로 해서 일단 반등에 나서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삼산이 뜰 건지 말 건지가 약간 좀 관건이긴 한데, 원래 이게 확장으로 가려고 그러다가 저점을 약간 높이고 있는 그런 국면이라서, 그렇죠? 확장으로 가려고 그러다가 저점을 약간 좀 높여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실생활 로봇 다시 한번 더 볼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반등 중이고, 두산 반등 중이고, 두산도 저는 좀 좋게 보고는 있습니다. 에브리봇, 그 다음에 리헌테크도 오늘 반등 중인데, 로봇스타, 로봇 부품 관련된 종목군들도 전반적으로 반등은 좀 해주고 있고요. 로보티즈도 반등은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기관들이 가장 많이 사는 종목들 중에 하나가 로보티즈가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로보티즈하고 SPG는 여러분 계속 보셔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게 일단은 참고는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지금 보도록 하죠.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뭐 이거 저번에 계속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들 중에 하나니까 참고하시고 일단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산은 저는 개인적으로 두산은 좀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셔도 뭐 무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산이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요 추세 있죠. 아마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돌파하지 않았어요. 돌파하지 않았고 지금 뭐 이렇게 지금 박스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죠.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박스권 하단에서 올라오고는 있으니까 관심은 일단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두고 보면 두산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게 뭔가요? 기속 반등이죠. 그렇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LB 조금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서도 보죠. SPG 반등하고 있는 게 보이네요. LX 일렉트릭도 반등을 하고 있는데 에너지 관련된 부분은 계속 관심입니다. 미국에서는 사실은 이제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만 거의 뭐 반등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었고 나머지 종목군들은 크게 오르지는 않았는데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 아까 이제 타이밍 보여드린 거 그 부분은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 부분은 문자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분들 알겠다 2번 한번 확인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시장 한번 더 보고 가도록 하죠. 시장 한번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합시다. 시장은 지금 미국에 비해서 우리는 굉장히 좀 그래도 잘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코스닥 시장은 0.46% 정도 하락 부분으로 그냥 유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뭐 한번 계속 말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시장이 지금은 하락이에요. 하락 중입니다. 상방으로 가고 있는 중 아닙니다. 시장이 이제 며칠 정도 좀 올랐다라고 해가지고 상방이다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상방이다 아니다는 사실 개인적으로 정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세를 타고 이렇게 종목이 올라갈 때가 있고 추세를 타고 이렇게 종목이 올라갈 때가 있고 추세를 타고 종목이 빠질 때가 있죠. 추세를 타고 종목이 빠질 때가 있는데 시장 안에서 원래는 지금 원래 추세하고 요게 원래 추세잖아요. 그렇죠? 요 원래 추세하고 같은 방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요 추세를 보통은 주추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주추세 그러니까 원래 추세 방향하고 반대로 가고 있는 부분의 추세 자체를 보조 추세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보조 파동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시장이 하락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을 때는 요거하고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게 요거죠. 여기 주추세가 되고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얘가 보조 추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이 상승일 때 요 보조 추세를 우리가 이제 눌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시장이 하락 추세일 때 요 반대로 움직이는 요걸 갖다가 기술적 반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장 자체는 사실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8월 달부터 시작해서 계속 하락이었어요. 8월 달부터 시작해서 계속 하락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 주추세가 되고 여기 보조 추세, 기술적 반등이죠. 여기 주추세가 되고 여기 기술적 반등이 되는 것처럼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 떨어지고 있다가 아직까지도 기술적 반등, 요 추세에 대한 기술적 반등하고 있는 중이고 요거 넘어서면은 여기 추세에 대한 기술 반등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것까지 넘어서는 모습이 보이면 전체 요거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되는 거, 뭐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뭐 단기적으로 좀 오른다라고 하면은 기술적 반등으로 뭐 끝날 것인가 아니면 상승할 것인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시장 추세를 모르고 하는 얘기죠. 그냥 기술적 반등입니다. 시장은 기술적 반등인데 기술적 반등이라는 부분을 알아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시장이 이제 하락으로 가서 기술적 반등 구간을 할 때는 샀다 팔았다를 반복을 해야 돼요. 물량을 전체 중에서 뭐 70% 정도를 현금화했다 주식 샀다 현금화했다 주식 샀다 아니면 거의 90% 정도를 우리 방에서는 이제 90% 정도까지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샀다 팔았다를 해야 되는 시장이다라는 걸 인식을 하시고 가십니다. 오케이? 시장은 하락 추세다. 오케이 하신 분들 오케이 한번 쳐주시고 기억하십시오. 시장 좀 오른다라고 해서 뭐 상승으로 전환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시장이 좀 오른다라고 해서 상승으로 전환되고 그런 거 아니니까 시장은 아직도 하락 추세고 시장은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샀다 팔았다 부분을 계속 좀 반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하락으로 갈 때는 더더욱 일봉상으로 최소한 추세 돌리는 종목군들 위주로만 아무리 욕심이 난다라고 하더라도 추세를 돌리는 종목군들 위주로만 공략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 공략하시는데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제 조선주가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드렸는데 오늘 미포조선이 한 2.6% 뻗고 있어요. 이 시장 안에서 이제 2.2%대 오르는 것 자체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쵸? 한 10% 올라야지 올라준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2% 오르는 건 의미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다릅니다. 위치 자체가 어디냐가 중요하죠. 지금 현대미포조선이 2%가 오르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위에서 지금 패턴 만들어주고 있는데 현대미포조선 길게 한번 보도록 하죠. 굉장히 길게 한번 보면 다른 조선주하고 다르게 현대미포조선은 지금 이미 하락 추세 자체를 드러냈어요. 그렇죠? 상방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 상방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씩 추세 돌릴 때마다 계속 이 종목은 예전에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고 최근도 마찬가지고 그쵸? 한 번씩 해보자라고 계속해서 언급을 해드리는 이유도 이 종목은 상방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패턴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주가 오르고 난 다음에 저점 부분에 일치가 되고 고점은 떨어지고 있는 하락 직각삼각형 패턴 중에서는 가장 약한 패턴이죠. 보통 가장 약한 패턴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분에서는 또 고점을 한번 돌파를 해내려는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으니까 참고는 일단 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프리카 TV는 저번에 말씀해 드렸죠. 오늘 다시 한 번 더 뻗어 올라갑니다. 중요한 자리권 오늘 돌파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냥 무리는 없다 이렇게 생각은 일단 하시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장 보다가 일로 왔네요. 코스닥은 아직 크게 뭐 의미 없고요. 아까 얘기할 때 시장 박스 정도를 일단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고 코스피는 뭐 달라진 게 있나? 코스피도 크게 달라진 건 없죠. 아까 60분봉상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을 일봉상에서 보면 이 정도 될 거예요. 이렇게 박스로 움직이면 크게 무리 없다라고 되는 거니까 한 번 더 눈으로 확인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 이 정도 위치일 거예요. 아까 이제 박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이 정도 아마 위치가 될 걸로 보이니까 참고는 일단 해 두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우리 쉬는 게 좀 안 좋네. 만약에 이제 주말 내일 새벽에 마감하는 미국 시장 자체가 조금 조정으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 일단 보이게 되면 우리가 월요일에 타격을 받을 거잖아요. 그렇죠? 월요일에 타격을 받을 건데 그때 우리가 대응을 하지를 못하니까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은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그러면은 오늘 시장 안에서 그냥 강세 보이는 종목을 한번 볼까요? 여기에 이제 오늘 강세 보이는 종목군들 보는 부분은 약간 계륵일 수도 있어요. 원래는 이제 그 시장이 아까 얘기할 때 아직은 하락장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시장이 하락으로 갈 때는 보통은 이제 전약 후약으로 가든지 전강 후약으로 가든지 하는 부분이라서 오전장 강세 종목을 보는 것보다는 오후장 강세 종목을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데 그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군들 안에서는 BGF 리테일 오늘 조금 반등을 좀 강하게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BGF 리테일 요런 종목은 사실은 거래량이 지금 보시면 6천주밖에 안 돼요. 그렇죠? 6천 오늘 지금 터져 있는 거래량이 한 6천 정도밖에 안 되고 지금 거래량 평균으로 보더라도 10만 주가 안 되죠. 그리고 지금 딱 캔들을 봐도 얼기설김하게 이렇게 엮여 있는 종목군들은 보통 호가가 좀 비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썩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산업적으로 보면 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가 일반적으로 좀 불황으로 가고 물가가 오르기 시작을 하면은 보통 수혜를 받는 게 편의점 관련된 종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편의점이 우리나라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사실 임금이 뭐 많이 올랐다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만은 밥값을 못 따라가죠. 모르겠어요. 여의도에서는 요즘 뭐 밥 먹으면 최소한 뭐 10,000원 정도는 줘야지 밥을 먹는데 월급이 거기를 따라갈 수 있나? 갈비탕 하나 먹으려고 그래도 16,000원 정도는 줘야 되는데 지방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통 여의도에 보통 여러분들 점심시간에 나중에 놀러 한번 가보시면 편의점 안에 도시락이 장난 아니게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락이 점심시간이 끝나면 싹 다 없어집니다. 그 정도로 도시락을 먹고 직장에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얘기가 되고 경기가 안 좋아지면 밥 사 먹기가 되게 힘들어지죠. 그렇다고 일하는 동안에 밥을 안 먹는 건 또 아닌 것 같으니까 대부분 도시락 때우는 부분이 좀 많아요. 그래서 편의점 관련된 종목군들은 편의점은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뻘짓만 안 하면은 돈 버는 회사다 이렇게 생각은 하니까 참고는 일단 하시고 단지 아직까지 추세는 돌파를 안 했고 거래량이 작아서 다 전체적으로는 할 수는 없는 종목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호석유가 좀 올라오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유가 상승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 나오고 있죠. 유가 한번 보고 갈까요? 여기 한 김에 유가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미국의 투자은행에서는 유가를 100달러, 110달러까지는 일단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유가 부분이 88달러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시장 안에서는 100달러 정도 보고 있고요. 100달러에서 110달러까지는 일단 오를 수 있다라고 보고는 있는 것 같은데 유가가 오르니까 이제 유가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오르고 있죠. 유가 관련된 종목들 오르는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만 대응하시는 게 저는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큰 대세를 거스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석유를 계속 안 쓰는 시대로 간다든지, 그러니까 그 석유 사용 부분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첫 번째가 이제 에너지 부분, 전기라든지 하는 부분 생산할 때 화석연료 많이 쓰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전기 이쪽을 통해 에너지 부분을 통해서 전기라든지 아니면 난방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많이 사용을 하고, 두 번째 많이 사용하는 게 어디에 많이 사용하냐 하면 배라든지 아니면은 자동차라든지 아니면은 항공 비행기라든지 하는 부분에 운송 부분에 사용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난방이라든지 전기라든지 하는 부분 생산하는 부분은 예전에 이제 화석연료 사용하는 부분에서 친환경으로 지금 계속 이동을 하고 있는 중이죠. 아마 알고 계실 거고. 두 번째로 이제 운송 부분에 있어서는 최근 들어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국조선해양이 수주를 받았던 부분도 친환경 추진선을 이제 수주를 받죠. 뭐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든지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하면 일단 수요 자체가 계속 좀 감소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수요가 감소를 하니까 이제 유가가 계속 빠질 수 있냐라고 하는 부분은 또 노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한번 석유를 시추하는 여러분들이 석유업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만약에 이제 앞으로 계속 석유 사용이 줄어들 것 같아라고 하면 보통은 석유 같은 경우에는 시추를 하려고 하면은 한 5년 정도 걸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5년 정도 걸려서 시추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10년이나 15년 정도 거기에서 석유를 뽑아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석유업자라면 지금 석유 시추하려고 돈을 쓰겠어요? 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이게 지금 시추를 시작하면 최소한 이 사업 자체는 최소한 20년, 15년에서 20년 정도의 사업인데 그래서 시추 자체를 잘 안 한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공급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요가 줄어들고 공급도 같이 줄어드니까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기보다는 향후 몇 년 동안은 가격은 그냥 등락만 좀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석유 관련된 종목군들은 여타 이제 세계 시료 자체가 화석연료를 적게 쓰자라는 시료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등락 자체는 있을 수는 있어도 투자는 좀 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호석유는 조금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LS 관련된 종목 역시 LS는 에너지죠. LS가 하는 부분이 변전기 부분도 하고 있고 변압기라든지 하는 부분도 하고 있고 전선이라든지 아니면 해적 케이블 이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계속 에너지 부분의 얘기가 있으면 계속 등락 자체는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SHD가 오늘 반등 중이고 한미글로벌이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반등세 이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미글로벌은 지금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26,000원이 일단 지지라인이니까 그 부분 참고는 일단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크게 의미는 없어 보이네요. 삼성출판사 오늘 13% 정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렇게 13% 정도 올라오고 있는 거에 혹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가 하는 얘기는. 이게 막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오늘 14%는 올라가네? 라고 하는 부분에 여러분들 흥분하기보다는 최선을 차분하게 끊어놓고 전략을 세우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게 돈 버는 데 가장 쉬운 부분들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소카 반등 중이고, KC텍, LG 디스플레이 같은 종목, 태경케미칼 오늘 올라오고 있는데, 태경케미칼도 지금 보시면은 하락 추세죠, 그렇죠? 넘기 전까지는 아니에요. 넘기 전까지는 아니고, 인지 컨트롤스 지금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 종목은 지금 보면은 9,480원 정도 하고 있는 종목이고, 원래 지금 하락으로 가고 있다가 하락 부분 돌려내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일봉상으로 봤을 때 요거 가격 돌파하면 기술적 반등은 일단 가능해 보입니다. 참고는 일단 해두시고, 요거 돌파하면 계속 반등은 일단 가능해지는 그런 형태죠. 이수페타시스 반등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꾸 꺼보니까 자꾸 보이죠. 지금 하락으로 빠지고 있는 중이고, 그렇죠? 차트 조금 길게 보면 이수페타시스는 차트를 조금 길게 해놓고 보면은 원래 어떻게 움직였어요? 원래 요 박스로 움직이고 있었잖아요. 보이시죠? 그냥 제가 얘기를 안 해도 아마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가고 있다가 박스권 상단에서 깨졌어요. 그렇죠? 당연히 박스권 상단에서 깨지고 지금 보시면은 머리 어깨형 형성되고 난 다음에 주가가 박살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합니까? 아니요, 안 해요. 위에서 떨어지고 있는 추세 돌리기 전까지는 안 하는 게 맞겠죠. 쉽죠? 해야 될 때하고 안 해야 될 때만 여러분들이 사실 구분을 조금 하시면은 그것만으로도 시장 안에서는 뭐 여러분들이 충분히 뭐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일단은 체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터프생님이 아프리카 TV 15% 수익 중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거는 수익 후기일은 변경을 또 해주시면 되겠죠. 감사합니다. 자, 시장은 어떻게 가든 간에 우리는 계속 우리의 길을 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고 시장이 어떻게 됐든 간에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어떻게든 뭐 요리조리 잘 피해서 일단은 해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참고는 일단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일단 보고요. 시장은 뭐 사실 이 고용 보고서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시장이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가장 주된 이유는 경기가 좀 침체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혹시나 이제 또 패드에서 금리 인상을 조금 늦추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 그래서 아마 이번에 나오는 고용 보고서도 좀 나쁘게 나오면 굉장히 시장에서는 야, 여기 고용 보고서가 안 좋으니까 페드에서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이 고용이 탄탄하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고용이 안 좋아지면은 야, 안 좋은 지표가 만약에 나오게 되면 그러면은 야, 페드에서 원래 고용이 탄탄해서 금리를 계속 올린다 그랬는데 고용이 안 좋으니까 금리를 잘 못 올리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시장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건 다 착각입니다. 고용이 어떻게 됐든 간에 페드는 금리를 올릴 겁니다. 예전에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우리 오후 방송할 때 마가렛 대처가 영국의 수상일 때 그리고 레이건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일 때 어떤 식으로 경제 정책을 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해드렸죠. 먹고 살기 굉장히 힘들어져도 인플레 잡는 부분이 굉장히 우선시되고 있는 그러한 시장이고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는 수요를 어떻게 부러뜨려야 되죠. 그래서 저번에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부분에서 가게라든지 기업이 굉장히 좀 힘들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부분도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아직 힘들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의 첫 번째 시그널 자체가 고용이 안 좋아지는 거죠. 고용이 안 좋아진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적어진다라는 얘기고 월급을 못 받으면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많이 힘들어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 얘기가 될 거니까 그걸 참고를 하시고 인텍플렉스 올라와서 차트 꺼보니까 어때요? 이것도 지금 하락 추세에 부딪혀 있죠. 아직은 아닙니다. 사실 이제 시장 안에서 종목들이 많이 반등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공략할 만한 종목군들은 그다지 많지는 않아요. 공략할 만한 종목은 그다지 많지 않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바코는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스코넥 일단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모양 자체가 괜찮네요. 스코넥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은 지금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저항 부분 여기가 저항이고 이렇게 지금 박스권 가능성이 일단 있어 보이긴 합니다. 보이죠? 박스권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한데 관심 종목 안에 넣어두도록 하죠. 상장은 이제 얼마 안 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을 하실 게 뭐가 있냐 하면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군들은 사실 보호예수 물량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저번에도 얘기할 때 현대중공업 자사주 관련돼서 보호예수 물량 나올 수 있지 않나요? 뭐 그런 질문을 누가 하신 것 같아요.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보면 보호예수 물량보다 외국인 매도가 더 무섭습니다. 보호예수 물량보다 외국인 매도가 더 무서워요. 무슨 얘기냐 하면 시장이 이제 우리가 원달러 환율 자체가 계속해서 좀 하락할 가능성 이러한 부분을 일단 생각을 해본다면 그렇죠?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시장에서 매도할 가능성이 일단 높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고 외국인 매도가 일단 나와준다면은 시장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실적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환 때문에 외국인들이 파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굉장히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외국인들의 매도 자체를 좀 피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일단 있죠. 그리고 이제 보통은 투자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좀 올라줘야지 거기서 좀 빠져나올 생각을 하지. 오르지도 않았는데 빠져나올 생각을 하는 경우도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으니까
참고는 일단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스코넥이라는 회사가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 이제 좋아하는 메타버스하고 XR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쪽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소프트웨어 만드는 회사고요. 최근 보면은 기관들이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요즘 XR 부분을 어디에 많이 쓰냐 하면은 화학 사고 대응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경찰 훈련 뭐 이런 쪽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역시 뭐 메타버스 VR 게임 사업 부분도 전체에서 전체 매출에서 한 13% 정도 일단 차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역사복원이라든지 가상 전시회 이런 쪽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34% 정도 지금 매출이 되고 있는데, 가장 많은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부분은 처음에 얘기했던 화학사고 대응훈련이라든지 국방, 소방, 경찰 훈련 등의 공공부문, 이런 부분에서 교육훈련 시스템으로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메타버스로 성장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뭐 지금 관공서 쪽의 매출 부분으로 매출 자체가 좀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접근하기 좀 그래요. 좀 늦게 본 것 같은데. 예전에 우리 관심 종목을 한번 얘기를 한 적은 있는데, 그쵸? 박스권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에서 하단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선이 여기 하나가 있었고, 이 부분 돌파하고 난 다음에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장 돌파 여부만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지금 시장 움직임하고 특징주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는데, 오늘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 좀 오르고 있고요. 단지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미국이 뭐 전체적으로 움직임 자체가 완전히 잡혀있지 않은 가운데,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좀 쉬기 때문에 시장에서 저는 너무 공격적으로 일단 대응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시장 전략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는 일단 여기서 종료를 하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우리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힘이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긴 한데, 우리 그리가 이제 아까 삑삑삑 됐던 강아지가 마지막으로 이제 보여드리면, 서비스 차원에서 서비스인가요? 서비스 되나? 서비스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면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서비스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 서비스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그쵸?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면 서비스 될 수도 있고, 아니라고 얘기하면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 그리 사진 저한테 있지는 않아요. 그래, 저한테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리 사진 보여주려고 찾고 있는데 그리가 안 보이네. 그리가 안 보여. 그리가 아까 삑삑삑 했던 강아지가 누구냐면 얘입니다. 얘니까 얼굴 한번 보시고 아, 그리가 얘였구나, 얘가 삑삑 됐던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약간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는 일단 여기서 종료하도록 합니다.